요즘 인공지능, 반도체 이야기 정말 뜨겁죠? 다들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 이 시장 수익률을 3배로 불릴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반도체 시장 수익률을 글쎄요, 몇 배로 뻥튀게 해준다는 건데요. 와, 이거 솔직히 투자자라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기회다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기술주를 막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 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맞는지 알려면 일단 이 복잡해 보이는 상품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레버리지 ETF가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핵심 원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뭐냐면요. 쉽게 말해 파생상컴이나 빚을 이용해서 기초지수, 예를 들면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뻥튀기 하는 펀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1일입니다. 하루.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상품들 인기가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 불과 몇 년 사이에 자산 규모가 무려 30배 넘게 불어났어요. 이 말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핫하니까 하고 뛰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일 리밸런싱. 이게 뭐냐면요. 펀드 운용사가 매일 장이 딱 끝나면 자산을 사고 팔아서 약속했던 3배를 정확하게 맞춰 놓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보다 지수가 올랐어요. 그럼 3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식을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내렸으면 팔아야겠죠? 바로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계적인 과정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아주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시죠. 제가 100달러를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첫날 지수가 23% 확 올랐어요. 그럼 제 ETF는 69%가 뛰어서 169달러가 됩니다. 와, 기분 최고죠? 근데 바로 다음 날 지수가 20% 빠지니까 제 ETF는 무려 60%가 폭락해서 67.6달러가 돼버려요. 이렇게 5일 동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초지수는 거의 제자리 고름이었어요. 그럼 제 100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43.59달러만 남았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매일 3배를 맞춰야 하니까 지수가 오른 날엔 어쩔 수 없이 더 사고, 이게 바로 고점 매수죠. 지수가 내린 날엔 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는 거, 이게 저점 매도고요.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정한 레버리지의 함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이 기계적인 과정이 현실에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방금 그 예시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기초지수는 그냥 제자리 걸음했는데 제 투자금은 반토막도 더 나서 마이너스 56%가 된 거예요. 돈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변동성 소멸, 영어로는 volatility deca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를 길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적입니다. 여기서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드러나요. 뭐냐면 주가가 그냥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위아래로 막 흔들리기만 해도 상승에 거는 불 ETF랑 하락에 거는 베어 ETF 둘 다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 다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물론 시장이 정말 한 방향으로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는 엄청난 강세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장이 계속 될까요? 변동성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순간 바로 이 무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맞닥뜨리는 위험 3가지. 첫째,
변동성 소멸, 가치가 녹아내려는 거예요. 둘째,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최종 지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수익률을 좌우한다는 거. 그리고 셋째, 장기 수익률 저하. 결국 시간이 갈수록 지수의 3배 수익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위험들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이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위험하다는데 왜 사람들은 특히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계속 끌리는 걸까요?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쓰는 소수의 전문 트레이더들은 대체 어떤 전략을 쓰는지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왜 끌리는지 그 이유부터 보죠.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스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2026년이면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성장 가능성, 이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여기에 3배를 태우면 어떤?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처럼요, SOXL 같은 상품은 절대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시장을 잘 아는 숙련된 트레이더들이 잠깐 쓰는 그런 특수한 도구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쓰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일 연속으로 주가가 확 오르는 모멘텀이 포착되면 오히려 그 반대 방향, 즉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삽니다. 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짧게 먹고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속한 청산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건 절대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상품이 얼마나 짧은 호흡으로 사용되는지 보여드리는 예시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강력하면서도 또 아주 위험한 금융상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레버리지 ETF는요, 단기 거래용 도구이지 장기 투자용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을 정말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트레이더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두고 잊어버리자는 식의 장기 투자자에게는 글쎄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레버리지 ETF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3배로 만드는 상품이다. 둘째, 바로 그 매일이라는 특징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면 내 돈이 녹아내리는 변동성 소멸이 발생한다. 셋째, 그래서 이건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아주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더를 위한 전문 도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수익만 3배가 아니라 위험도 똑같이 3배로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레버리지 ETF는 숙련된 트레이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위험한 함정일 뿐일까요? 아마 이 상품에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게 현명한 답을 찾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